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는 또 두려움의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겠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리고 그 같은 자기 사랑과 자존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야.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암이 치유되었지. 바로 그 깨달음이 너를 도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창조하게 할 거야. 세상의 문제 속에서 헤맬 때 넌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때는 단지 이렇게 자문해봐. 도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상대가 자기를 뒤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라면 서로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런 관계의 연인이라면 발목을 잡혀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부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라고 말해준답니다. 아주 다른 두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다면 사랑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건 양쪽 모두건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오직 그럴 때만 문제가 생긴답니다. 사람들의 관계들을 보면 어느 한쪽이 상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제력을 잃으면 관계가 끝장나고 상대가 떠날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를 더욱더 통제하고 조종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닐 뿐더러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고 싶어서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자문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매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지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요. 그런 다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두고 매일 정말로 그 일을 해봐요. 또 이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완전히 회복된다면 어떻게 축하하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때 생각난 대로 실제로 축하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정말 축복이니까 우리는 매일 그 축복받음을 자축해야 해요. 보통은 병에 걸려서야 건강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지만요. 나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선택을 하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진답니다. 여기서 저자는 두려움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좋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고 나서 굉장히 흥분되고 화가 난 상태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결과가 과연 좋은 적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화가 난 상태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선택들은 오히려 더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굉장히 좋은 기분이고 좋은 상태였을 때 선택을 하면 그 결과들은 굉장히 저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항상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는 좋은 기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런 점검 방식을 매사에 적용한답니다. 강연 날짜가 겹치는데 어떤 강연을 맡아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도 심지어는 새 프로젝트를 받아들일지 말지 헷갈릴 때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하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상되는 상황 속으로 상상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 다음 그 상황에서 기쁨과 열정, 목표 의식이 느껴지면 수락하죠. 그런 느낌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나는 고통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먼저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실제로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성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부분은 먼저 고통을 우리는 항상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 고통스러운 구간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서 정말 끝장을 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떤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정면 돌파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고통을 계속 참아가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더 고갈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고통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겨내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과 그게 아니고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도저히 이 고통을
계속 참아가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고통을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 돌파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참아가고 무조건 인내한다고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들이 있고 새로운 루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 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애쓰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경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자, 그게 아닌 거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건 가슴으로 전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결국엔 나와 맞다, 이게 아니다라는 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뭔가를 내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슴에서는 계속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의 선택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뭔가 되게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정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를 허락해 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간단하다. 그냥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 자신 말이다. 우리 본연의 모습인 사랑으로 살자. 우리의 빛을 최대한 밝게 밝히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삶의 이 여정을 누리고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